근데 우리 열차 계속 갈 수 있겠죠? 뭐 주제가 뭐 마를 일은 없죠. 마를 일이 없죠. 제점에 한 10회 정도 하고 어쨌건 뭐 이쯤 해서 이제 우리가 입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과학에는 주제가 끝이 없다. 네. 그냥 숨 쉬는 그 순간순간도 모든 것이 다 과학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 과학이구나. 숨 쉬는 것도 안 했잖아요, 저희. 아 그러네요. 숨 쉬는 것조차 안 했네. 예. 아직 이걸 다루지 않았네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석유 이런 거. 아 그러네. 석유나 화석 연료 같은 거가 또 네. 지구 온난화랑도 연관이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이게 정말 안전할지 위험할지 다또 궁금한 내용이죠.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맞아요. 우리 항성 박사님. 제가 1회 때부터 사실은 계속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그게 바로 전자기학이죠. 아 전자기학? 네, 전자기학을 제가 다뤄야 된다, 다뤄야 된다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다루자고 그랬어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 전기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기 없으면 이거 취미능과학 보고 계신 분들도 못 보는 거잖아요. 전기 중요하죠. 네, 전기 중요하죠. 전기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석, 자기. 자기? 어. 전기와 자기 합쳐서 전자기학. 네. 아 그래서 제가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셨죠. 또 오늘 또 대단한 또 전자기학 관련된 분이 나오는군요. 제가 기다리던 그래요? 바로 유명하신 그분입니까? 아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오십니까? 약간 전자기력의 아인슈타인급이에요. 아 진짜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계시다가. 이제 귀국하셨어요. 야 이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네, 귀국하시자마자 제가 모셨습니다. 야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귀국을 하신 분입니다. 네. 물리학자겠죠?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기차에 간식 팔러 오시는 것처럼. 예상롭지 않습니다. 아, 뭘 이렇게 싸우셨구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들뿐만 아니라 제작진들이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린 분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자석을 연구하고 있는 실험 물리학자 김갑진입니다. 아 자석을 연구하신다. 네. 실험 물리학자. 네, 실험 잠깐만요. 빵범준 교수님은 그 통계 물리학자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물리학자들도 이게 약간 장르가 다릅니까? 크게 보면 이제 이론과 실험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만나야지 물리학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실험. 실험이면은 어쨌건 직접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실험을 해서. 야 대단한 분인데요. 그럼 실험 물리학자하고 이론 물리학자하고 네. 서로 좀 네. 디스하는 사이인가요? 아 이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희는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인 거 좋아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비하인드를 좋아하시는데. 상대성 이론 배우셨죠? 예.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벌써 다르네. 아인슈타인까지 디스를 하시는 분이야. 예. 예, 증명을 해야지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딱 얘기를 했을 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별이 다른 데 보일 거야. 왜냐면 빛이 구우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 직접 확인하는 사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약간 짠한 짠한 게. 느낌이. 왜냐면 이론은 떡밥만 주고. 근데 보세요. 양자역학 배웠죠? 예.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왔냐? 처음에 사람들이 실험을 했죠. 예. 흑체 복사, 플랑크, 그렇죠. 스펙트럼을 봤어요. 해석이 안 돼. 실험을 했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 그래서 만들어낸 게 양자역학. 실험한 사람이 먼저 실험을 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한 사람들이 이론 물리학자. 구건이 받거니 하는 관계네요. 콜라보네요. 예, 콜라보. 그렇죠. 예, 그래서 실험이 먼저일 수도 있고 이론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실험이 조금 더 중요하다. 결론은 그거.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 네. 저희 열차를 타기 위해서 오셨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도구들 같은데 네, 네.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냥 전기 아시죠? 예. 자석 아시죠? 전기 아시죠? 자석 아시죠? 예. 아, 이 오시는 분들마다 무슨 이 자리가 약간 뭐 검한 바이러스는 아니 왜 자꾸 오면 나 이렇게 무시하시지? 저희 어머니 아직도 자석 매트에서 주무십니다. 알지요, 알다마다요. 전기와 자기가 같은 거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못 받아들이죠. 왜냐면 전기는 전기고 자기는 자기지.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는 N극, S극.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게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게 바로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라는 겁니다. 고전역학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라고 딱 얘기할 때 세상을 설명한 두 축 뭐냐? 두 축. 뉴턴과 맥스웰이다. 뉴턴과 뉴턴, 예, 맥스웰. 두 명이 세상을 설명했다. 아니, 고전역학의 어떤 또 한 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양대축인데 제대로 좀 알아봐야죠. 그렇죠. 예,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전기와 자기 통합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맥스웰이라는 분이 전자기학을 만드신 분인가요?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완성을 한 겁니다. 완전. 전자기학의 틀을 완성한 사람. 시작은 전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았죠. 전기가 그렇죠. 뭔지는 알았죠. 네.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완성해서 이해를 한 사람. 우리가 뭘 만들려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지 만들 수 있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다 설명한 사람. 그게 바로 맥스웰입니다. 그 맥스웰이라는 분이 대단한 거네요. 그럼요. 약간 수수께끼를 푼 분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이 왜요? 맥스웰이란 분이 많은 분들한테 그냥 커피로 알려져. 커피 만드신 나 분으로 계속 알고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 계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는 전자기학은 맥스웰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항상 뭐 전자력, 뭐 전자파, 전자기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예. 자석을 보면서 이걸로 뭔가 전기를 떠올리진 않고 절대 아니죠. 네, 뭔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자석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같은 거더라라는 같은 걸 거더라. 체계를 세운 사람이 맥스웰이거든요. 그걸 알려면 일단 처음에 도대체 누가 전기를 처음 발견했을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석은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 그렇죠. 그렇죠. 전기 처음에 누가 발견한 줄 알아요? 그 엠버, 그리고 호박. 철학자 보통 정전기 발견했던 탈레스라고 탈레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전기라는 게 발견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리스 때부터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거를 그 양모 같은 걸로 문질렀더니 우리가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먼지가 더 붙고. 근데 호박을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이라고 불렀었어요. 오, 진짜요? 거기서 전기도 나오고 전자도 나오고 모든 게 나왔어요. 그게 인간이 처음 전기라는 걸 발견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걸 발견했을 때도 이게 전기라는 거는 인지 못했을 몰랐죠. 텐데. 근데 뭔가 이상하게 당긴다. 그렇죠. 당긴다라는 걸 어. 알았죠. 그럼 자석은 도대체 누가 발견했냐? 어떤 목동이 있었대요. 양치기 목동. 네. 양치기 목동이 있는데 쇠를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다가 갑자기 이 지팡이가 돌에 탁 붙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인류가 처음 자석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아, 그게 자석이네? 예. 아, 그러면 저는 자석은 누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가공이 돼 있잖아요. 말발굽처럼 돼 있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냥 들판에 어디든지 자석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많은 동네 이름이 그리스의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아, 그래서 마그네틱. 그래서 매그넷이라는 설이 있고 혹은 그 목동 이름이 마그네스라서 그렇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처음 발견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매그넷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고. 네. 자연에 흔해요? 아 그거요. 네. 철이라는 거 네. 우리 철 어디서 얻어요? 지금 이제 철 많잖아요 주변에. 철광석에서요. 그렇죠. 네. 그 철광석이 뭐냐 하면 자철석 아니면 적철석입니다. 아. 자철석은 자석이고요. 자연에서 캐는 거네, 미네랄처럼.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자연에 있는 자철석이 네. 쇠 지팡이가 가서 붙을 만큼 강한 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역시 실험 물리학자. 아, 좋습니다. 직접 캐오셨구나. 직접 캐오진 않고요. 네. 이게 자철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가공하지 않고 그냥 캔 거죠. 그냥 예, 캐는 예, 겁니다. 예. 돌입니다. 돌. 약간 석탄처럼 숯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 아, 클립이, 예, 예. 클립 한번 해보십시오. 클립. 예, 클립 한번 대보세요. 거기다. 붙어요? 그냥 돌인데. 우와. 야, 신기하네.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본다. 이 정도로 네. 자력이 네. 되는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네. 겉보기에는 숯같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어쨌건 자석이다. 우와.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자철석이 사실 철가루 생각하면은 지구에 많잖아요. 자석 넣고 문지르면 붙고. 그럼 자석이 이렇게 많은 거냐? 되게 없어요. 왜로? 이게 그냥 생기려면
번개 때문에 생겼다라는 이론이 지금 제일 강해요. 번개가 딱 때리면 지표에 있는 것만 거기서 급격히 뜨거워졌다 식으면서 방향이 생기는 거라서 땅을 파서는 안 나오고 지표에서만 이게 나와요. 아, 자철석은 그럼 지표에서만 나오는 거야? 자철석은 많은데 자성을 갖는 자철석이 자연에 흔하지가 않아요. 어쨌건 그래도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네. 거의 그런 그 번개로 한번 딱 두들겨 맞아야 그래야 이제 이게 자석이 생기는 거지. 이게 번개 맞은 돌이라 생각하면 더 귀중해 보일 수가 있죠. 약간 토르의 뭐 그런 느낌인데. 아니 네. 비쌉니까? 요거요? 아유, 안 비쌉니다. 그냥 아까 네. 들었는데 꽤 나가요. 몇만 원 한대요. 네. 그래요? 로켓 배송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에 몇만 원 한다고요? 네네네. 아, 그럼 비싼 거죠. 삼엽충보다 비싸네. 그럼 아까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실험하잖아요. 그 파란색, 빨간색 자수 그것도 네. 이걸로 자연에서 만드는 거죠.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요거 좀 약하잖아요. 네. 사실 요게 클립은 붙지만 지팡이가 딱 붙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네. 지팡이가 붙으려면은 네. 돌산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팡이의 끝에만 쇠가 있었어요. 아. 왜냐면 자주 짚으니까 마모되지 말라고. 우리도 지금 튼튼하게 덧대는 거 있잖아요. 말발굽 같은 거구나. 네, 끝에만 철이 있었고 어. 그럼 저희 학습 교구에서 쓰는 그 자석을 아, 그 자석은요. 만드는 거예요? 아, 요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 자철석이 철로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철 3개하고 산소 4개가 붙으면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철 3개, 산소 4개잖아요. 네. 그 철 한 개 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걸 집어내요. 망간 아니면 뭐 코발트. 아이언, 코발트. 예, 그게 그 자석이에요. 우리가 그게 자석이 더 자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세지는 넣어주면? 겁니다. 예, 예, 예. 이거 써먹기도 해요. 요거 갖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 나침반, 예, 나침반. 나침반이 자석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이제 써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나침반은 왜 항상 북극을 가리킬까요? 그렇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정작 왜 얘는 항상 S 쪽만 이렇게 가리키는 건가? 네네. 그거에 대한 물음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길버트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길버트. 그분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네.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이 그때 책을 썼어요. 드디어 이제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지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네.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자석에 관하여. 아예 자석에 관하여. 네. 그 책이 근대 과학의 태동을 알리는 선언문 같은 거. 여기서 시작이 된다. 진짜 실제 과학은 네. 여기서부터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 윌리엄 길버트가 갈릴레이한테 영향을 준 거거든요. 네. 왜 안 유명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윌리엄 길버트가 그 질문한 거예요. 나침반이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응.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게 지구가 자석이다. 라는 지구가 자석이라서 그렇다. 지구 자체가 통자석이다. 지구 자체가 통째로 그냥 자석이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 큰일 나죠. 항상 이 과학은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돈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길버트라는 분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당시 5천 파운드인가 그래서 군함 2척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엄청 재벌이네. 엄청난 돈을 엄청난 받았대요. 재벌 대기업이네. 그 돈을 다 과학에 때려 부었어요. 와, 때려 부어서 이 멋지다.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중세의 그 형이사강적이고 철학과 신학이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하나하나 실험을 증명한 겁니다. 네, 하나하나 증명한 게 그 책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자석에다가 마늘 이렇게 막 문지르면 이거 철 안 붙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미신같이 이렇게. 네, 그런 걸 이거 마늘 귀신 쫓아내니까. 네, 네. 아니 이거 그냥 해보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 자석에다가 마늘 대보면 되잖아. 근데 왜 못했냐면 그 전에는 자연을 관측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건든다라는 거는 불경한 거죠. 그 시대에 어떤 예, 그 또. 그걸 깬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실험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책이 엄청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효시, 과학 논문 그리고 이 실험을 어떻게 했다, 무슨 재료를 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험해서 몇 도의 온도에서 뭐 올리고 이런 걸 논문에 다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읽는 사람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그게 우리가 논문을 쓴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책에 자기가 실험을 하고 다 기록했어요. 거의 최초의 논문 근대 논문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철석 있잖아요. 이걸 큰 돌을 구해서 이만한 한 30cm 된 이만한 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돌로.
이게 자석이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침반을 가져갔어요. 갔더니 나침반이 북쪽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북극에 딱 올라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극에 올라가면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완전 이게 수직. 이렇게 예, 나침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걸 모형을 갖고 나침반을 놓고 보였어요. 그래서 지구가 자석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해요. 얘기를 한 거구나. 예, 예. 우리가 그 나침반 딱 놓잖아요. 그럼 N극이 어디를 가리키죠? N극이 북쪽으로 가죠. N극이 북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북극은 무슨 극이죠? S극? 그렇죠. S극이죠. 반대니까. 네, 북극은 S극입니다. 북극이 S극이고 남쪽이 N극. 되게 말이 헷갈리네요. 헷갈리긴 하죠. 북극은 사우스, 그렇죠. 그 예, 지금 예, 예. N극이 근데- 예, 남극이 노스인 셈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 테렐라라 그러잖아요. 구형. 그 사진으로 봤는데 약간 수정구 그 점쟁이 하는 것처럼 네. 까만 돌이 동그랗게 있어요. 이런 걸 큰 거를 구해가지고 깎아서 만들어 실험을 한 거고. 전 이거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부자라니까 이해가. 그러니까요. 그때 이해가 됐어. 그 돈을 과하게 다 때려부은 거예요. 근데 지구가 자석이 된 게 지구도 어느 다른 데서 신내림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자석이 된 건지 네네네.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구 안에 있는 물질들이 자석을 많이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자기가 생긴 건지 네네. 이게 궁금해 지금. 예, 오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래서 지구가 자석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네네. 길버트라는 분은 오늘 자석만 연구하셨어요, 오로지? 자석만 파셨어요? 아니요, 이분이 전기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실험이 쫙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왜 책 제목은 자기에 대하여? 자석에 대한. 자석에 자석에 대하여. 대하여였어요? 자석을 주로 이제 했고, 네. 근데 그때는 자석이 뭔지, 전기가 뭔지도 진짜 모르는 시절이라서 전기와 자기를 구분하지도 않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자석 연구를 하시다가 전기? 이제 전기에 대한 실험을 한 전기에 거예요. 대한 실험으로 네네. 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이제 자석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 전기로 갈래라는 그런 레벨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건 왜 당기냐? 그냥 자연의 사랑이야. 자연의 사랑이야.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연금술 발전 과정에서 모든 걸 사랑이랑 미움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끌어당기는 건 사랑이고 밀어내는 건 미움이라 그래서 이걸로 맞아요. 모든 물질이 이루어졌다라고 맞아요.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자연스러운 네. 해석 방식이었어요. 그게 근데 참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대영 교수님한테 장풍 이러는데 이대영 교수님 퍽 쓰러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하죠. 안 붙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밀지 않았는데 네. 힘을 주는 게 두 개예요. 전기와 자기. 이게 안 붙었는데 힘을 줘요. 당겨요. 자석도 이게 당겨요. 이게 왜 당기지?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분이 얘기한 게 전기와 자기는 다른 거야라는 결론을 내요. 저게 좀 비슷하다고 볼 만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할 만한데 이게 뭐 당기니까 두 개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근데 왜 있잖아요. 다르다고 결론을 내셨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정전기가 있고 여기 자철석이 지금 당기는데 자, 그러면 정전기는 언제 나오지? 문지를 때 나오잖아요. 자석은 안 문지르는데 왜 나와?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러네. 네. 그리고 자석 이거 막 뜨겁게 하면 얘가 안 붙거든요, 자석은. 네. 근데 정전기는 또 남아 있고. 그럼 습도를 높이면 우리가 정전기 언제 나면 겨울에 이렇게 막 튀잖아요. 여름에는 안 그렇잖아요. 습도가 높으면 또 정전기 안 일어나요. 근데 자석은 여름에도 잘 붙거든요. 전기랑 자기랑이 물리적인 특성이 너무 달라서 네, 같은 종류의 힘이 아닐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추정을 한 거죠. 그 당시 네. 그 당시에는 다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그렇죠. 다 실험했죠. 자료네요. 저는 전자기학을 알잖아요. 네네. 전자기학이 합쳐져 있다는 걸 아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니 어떻게 합쳤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렇죠. 드는데요, 진짜로. 이게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자석이 온도가 높아지면 네. 안 붙는 거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그 퀴리 온도라고 부르는 퀴리 온도. 온도가 있어요. 자석들이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라고 보통 불러서 그거 퀴리 부인이 발견해서 퀴리 그 온도인가요? 남편이 아 진짜요? 피에르 큐리가. 아 대박.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근원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면 이게 다 설명이 돼요. 원자도 조그만 자석이에요. 그놈들을 다 정렬을 시켜놓으면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올리면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되고요. 갑자기 궁금증이 든 게
그러니까 자석이 원자들이 배열돼 있는데 네, 원자들이 자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원자가 자석이죠. 제가 예전에 배우기로 이 자석 만약 반으로 자르면 네. 두 개 다 자석이죠. 그렇죠. 또 자르면 또 또 자석이잖아요. 자석이죠. 계속 자르다 보면 결국은 원자 하나 남죠. 원자 수준에 갔을 때 네, 걔가 자성을 띠고 있기 걔도 때문에 자석이죠. 전체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걔도 자석이죠. 후. 자석을 자르면 자석이 되고 자르면 자석 계속 자르다가 네. 저는 그거를 한두 번 자르는 것만 생각했지 네. 끝까지 자르면 결국은 26번 자르면 됩니다. 원자 하나 남습니다. 이거 26번만 자르면 예, 돼요. 반씩 진짜로? 반씩 26번. 26번만 잘라도 네, 원자 26번 하나 자르면 돼요. 요거 26번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6수 네, 와. 원자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석은 말하자면 N극, S극 이렇게 양극이 있고 서로 밀어내는 극 여기 서로 붙이는 극이 네, 있다는 걸 네.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N극, 네. S극으로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예.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전기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번개 맞으신 분. 번개 모으신 분. 네, 그분이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 예, 예. 그 주인공. 예, 예, 예. 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뭐 전기 막 실험하려고 번개 칠 때 네, 연 날려가지고. 날려가지고 네. 이게 막 번개를 모으려고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처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 것 같다. 음과 양이 있는 것 양이 같은데 있다. 얘네들이 막 움직인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음양의 개수가 똑같은데 이걸 막 문지르고 나면 음은 다 여기 모이고 양은 다 여기 모인다. 그래서 음도 움직이고 양도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투 플루이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움직이는 건 한 개다. 아. 문질렀을 때 여기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한 개다. 헝겊에서 유리관으로 가는 거 플러스 이것만 움직이는 거다. 플러스가 간다고. 네, 했어요. 플러스가 가가지고 유리관이 이거 플러스가 됐다. 그럼 마이너스는 뭐냐? 얘는 잃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지. 아. 그 움직이는 건 한 개인데 많이 가진 애는 플러스고 없어진 애는 마이너스가 근데 된다.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거 움직이는데 플러스가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개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게 마이너스라는 게 150년 있다가 발견됐어요. 마이너스도 움직인다. 네, 움직이는 게 플러스가 아니었다.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거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전류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라고 학교에서 배워요. 진짜요?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잖아요. 지금도 전류는-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사실은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 거고 네. 학교에서 배울 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다라고 반대다. 학교에서 배우죠. 근데 이거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전류가 그- 마이너스에서 그분 플러스로. 때문에 여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렇게 처음에 정의를 해서 150년 동안 그렇게 썼거든요. 네. 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가 움직이네? 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못 바꿨어요. 고치기에는 좀 늦어버렸다는 생각을 그렇죠. 예, 하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고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근데 네. 실제로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다. 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들려 사실 그 서로 관련이 없는 건 줄 알았던 우리 전기력과 자기력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 웨르스테드라는 사람, 웨르스테드? 덴마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발견이 문을 열었어요. 전기와 자기의 통합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뭡니까? 전기와 자기. 되게 단순한 실험이었어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근데 우연히 그 옆에다 그냥 나침반을 나온 거예요. 근데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왜 움직이냐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움직이냐. 자석이 없는데. 왜? 자석이 없는 이건 자석을 갖다 대야지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그렇죠. 건데 전류를 흘렸는데 얘가 왜 움직이지?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나침반이 어디로 움직이냐 하면 이 전류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바늘이 슉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데 얘는 네. 여기를 가리켜 버리고 네네. 90도 차이가 나는 거죠. 90도로. 네. 크로스는 완전히. 네. 예. 아니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힘을 받아야지.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면 이렇게 흉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 이거 뭐가 이거 뭔가 비밀이 있다. 네. 그렇죠. 예. 그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죠. 전기를 흘렸는데 자기가 생기네? 음. 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 얽혀 있는 것 같다. 얽힘. 이게 다른 게 아닌 것 같다. 양자 얽힘에 이어서 전자기 얽힘. 여기도 얽힘이 있구나. 뭔가 얽혀 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전기가 자기를 만드는 걸 봤어요. 봐버렸죠. 나침반은 자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네네. 않으려니까. 네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침반을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나? 나침반 움직이면. 나침반도 자석이니까.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나? 왜냐면 전기를 흘렸더니 지금 나침반이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반대로 그렇죠. 자석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나? 거꾸로? 대박이지. 그러니까요. 그럼 대박인데. 네, 그 질문한 사람이 그 유명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마이클 패러데이. 마이클 패러데이. 페러데이.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네, 오히려 그분은 역발상을 한 거네요. 웨르스테드는 그 역발상. 생각까지는 못했던. 그 생각까지 못했죠. 그러면 그렇죠. 반대도 되긴 됩니까? 아니, 궁금해요. 그래서 예. 자석을 움직여봤어요. 예. 그 움직였는데 예. 전기가 생기는 걸 봤어요. 전류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류를 만든다. 맞는다. 얘네들 얽힘. 이게 뭔가 얘들이 다른 게 아니다. 형제구나. 왜냐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라면 다른 현상이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가 얘를 만들거든요. 이거 뭐지? 난리나.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 발견이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지금 만드는 모든 전기, 발전소에 만든 모든 전기 이걸로 만들어요.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전파 라디오 있죠. 네. 돌려서 하는 거. 그 있잖아요. 그 조난 됐을 때. 아, 네네네네. 그 전기 배터리 없이 배터리 없을 때 돌리는 거. 그것도 예. 자성으로 그러면. 맞아요. 그거 막 사람의 손으로 자석을 돌리는 거죠. 옛날에 자전거 탈 때 자전거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그렇죠. 돌아가면 어. 막 돌아가면 그것도 불빛 나오잖아요. 불빛 나오죠. 그거 자석. 그것도 자석. 예, 예. 그거 자석. 패러데이가 발견한 그렇죠.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자석과 전기는 예. 형제일 수 있다. 그렇죠. 패러데이라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예, 이분은 아까 그 길버트라는 분은 부자였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엄청 돈을 물려줬잖아요. 패러데이는 엄청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학습이었는데.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죠.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재본소에 취직을 했어요. 재본은 재본소. 그 종이 갖고 종이에, 책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취직을 해가지고 13살 때인가 뭐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그거 책을 만들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수학이나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그냥 이렇게 개념만 이렇게 익힌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엄청 유명한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스. 험프리 데이비스 엄청 강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조수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강연을 탁 하면 옆에서 이제 받아 적는 거. 네,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그걸 발견했어요. 돈을 떴구나. 진짜요? 네,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단계 그래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가 이분한테 통한 거네. 네. 근데 진짜 이 근데 진짜 청출어람이죠. 넘어섰죠. 그리고 인류를 바꿔버렸죠. 근데 근대 과학에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은 게 그때 우리 레우엔후크 미생물 편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세포를 발견하는 그 미생물의 세계를 발견하는 그분은 네. 그 천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도 좀 더 꿈을 꾸네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모르잖아. 나중에 노벨상 받으시려고 노벨상이요? 패러데이처럼. 그거 힘들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 중에 제2, 제3에 또 패러데이가 나올 거니까. 그럼요. 네,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패러데이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분은 크리스마스 강연이라는 게 되게 유명해요. 그럼요. 패러데이 크리스마스 강연. 크리스마스 때마다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처럼 하는 네, 거죠. 양초 하나를 놓고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양초가 타는 원리를 하나를 놓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좀 깁니까? 예, 여기 약간 이거- 너무 궁금한데. 아예 그걸로. 사실 제가 그래요? 그게 양초 하나로? 네,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자석 하나 자석 하나 놓고 놓고. 세상을 설명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 자석 하나 놓고 세상을 네. 설명하고 싶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준비해 온 게 좀 있긴 그래요? 합니다. 좀 예,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실험 물리학자분이라 네. 실험 보여주시면 저희가 땡큐죠. 자,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드디어 실험을 보여드립니다. 네, 실험 과학자분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최초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잔뜩 또 실험 도구를 준비해 오셨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웨르스테드가 아까 무슨 발견했다 그랬죠?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전기를 전기. 흐르면 네. 전기 흘리면 나침반이 움직이겠죠? 전기 그렇죠? 흘리면? 네네. 예. 그래서 요거 전기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 스위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했더니 움직이네. 움직인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안 움직이고 네. 전기가 전기를 흐르면 끄면 움직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가 자기를 만든다. 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다음에 요걸 보시면 예. 요건 이제 구리예요. 구리인데 요 구리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네. 요거는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에다가 양쪽에 이제 자석을 이렇게 붙여 놓은 왜 그렇게 했죠? 제가 이거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설마. 갑니다. 네. 우와! 우와! 이렇게. 이거 지하철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네. 하이퍼루프. 네. 봐봐 자, 지금 뭐냐면 했잖아요. 누가 스위치를 누르고 삥삥뽀뽀 삥삥뽀 하는 게 아니라 넣기만 했는데 저렇게 바로 튀어나오네? 그렇죠. 이건 마술이다. 당시에도 마술이라고 생각했겠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움직이겠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구리죠 저 구리. 네,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니까. 그렇죠. 얘는 전기가 잘 통하죠. 네. 이게 왜 움직이냐? 건전지를 넣었잖아요. 네. 건전지에서는 뭐가 나오죠? 전기. 전기가 나오잖아요. 전기가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구리에. 그러면 플러스에서 전기가 나와서 어. 마이너스로 가겠죠? 네. 전류가 흐르면 구리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자기. 자기가 이 생기죠. 방향으로 생기는구나. 전류 이렇게 흐르면 이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흘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코일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으로. 전기가 그렇지 아까 흘렀으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네. 얘는 이 방향으로 그냥 튀어나가는 거네. 네. 자석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을 야 이거는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건전지에다가 자석을 붙였는데 이 극이 중요해요. 자석을 이렇게 지금 붙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요 S극이 지금 마주보고 있죠. 네. 이 상황에서 여기 사이에 건전지를 내가 딱 놔요. 네. 순간적으로 이게 딱 그렇습니까? 생긴단 말이죠. 네. 순간적으로 이게 자석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S극 어떻게 돼야 되죠? 밀어내고 밀어내죠. 뒤에 있는 N극과 S극은 붙어야죠. 당기고 앞에 거는 밀고 뒤에 뒤에는 거는 당기고. 당기죠. 그러면 앞으로 가죠. 밀고 당기고 앞으로 밀고 뒤에 당겨주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배터리와 자석의 콜라보네. 그렇죠.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겨버리니까 자석이 자석을 밀어낸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석을 그러면 움직이면 오히려 전기가 생긴다는 건 패러데이가 얘기했잖아요.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전기가 생긴다. 네. 자, 그 실험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자석 들어있어요. 네. 안에 여기 따각 소리 들리시죠? 네. 요게 자석이 안에 들어있고요. 네. 그냥 여기에다가 구리선을 감았어요. 그리고 LED 전구, 요 뭐 전기가 흐르면 불이 켜지겠죠? 웰스테드는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생긴다. 자기가 생기고. 패러데이는 그럼 거꾸로 그러면 자석 움직이면 전기 생기냐?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냐? 오불 들어오네. 생기냐? 약간 이거 몇 개 이거 하는 느낌인데. 네. 제가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지금 비상 배터리를 하나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아닙니다. 넣어놓지 않았고요. 그냥 자석만 들어 있죠. 자석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와요? 들어오잖아. 들어온다.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네. 와. 야 신기하네. 근데 패러데이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네, 패러데이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때 이제 막 증기기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이 기차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증기기관에 올려서 야 기차가 생겼다 이제 간다. 근데 패러데이가 뭐 하고 있었냐면 실험실에서 이걸 이렇게 야 봐, 야 전기 생기잖아.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 라고 이제 물었어요. 맞아요.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냐 이게 이거를. 불의 발견인 줄은 모르고 사람들이 네. 제2의 불의 발견인지 모르고. 네, 그래서 패러데이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애가 금방 태어났는지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당신들이 여기에 세금을 매기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세금을 먹일 전기세. 네, 지금 전기세. 네. 지금 모든 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석을 움직여야 돼요. 다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기본으로 거기에 자석이 다 자석을 운동을 돌리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겨울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죠. 아니 근데 아까 그 지구가 자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구 내부에는 외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외핵이라는 거는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철, 니켈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 전자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열을 받으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요. 우리 바다의 해류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내부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 전자가 움직이면은 전기가 흐르고 전기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기장.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렇지. 했죠.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장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보고 거죠. 있는 거고. 예, 말씀하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실드, 지구를 지킨 실드가 실드. 사실은 그렇게 자기장을 통해서 맞아요. 태양풍도 막아주고 하는 거죠. 전자기력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석의 아이들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가 자석인 게 너무 고마울 정도인데. 그쵸. 근데 대체 맥스웰은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게. 아니 앞에 막 맥스웰 얘기 다 해놓고 우리 지금 맥스웰의 대단한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맥스웰은 이제 커피가 아니라 과학자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전기력과 자기력 합쳐졌다. 그렇죠. 예. 합쳐졌죠. 이 합친 거는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 합쳤죠. 예. 아 맞네. 웨르스테드가 이거 흘렸다 졸기 흘렸더니 뭐 자기장 생긴 것 그렇죠, 같아. 합쳐졌어요, 페라데이가 막 자석 움직였더니 그렇죠. 전기가 생기는 것 같아. 우리 실험으로 다 봤어요. 실험을 다 했어요. 예. 자, 이제 이론 물리학자가 등장할 때이죠. 이론 물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으로 그 패러데이는 되게 어렵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 정규교육을 못 받았는데 맥스웰은 엄청 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기도 했고 케임브리지 수석 졸업.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걸 체계를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 4개씩 딱 쓰고 이걸로 세상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설명할까? 진짜 멋있어요. 그 식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네. 진짜 멋있어요. 저 보셨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식 어디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드레이크 방정식 때 아 어려웠는데. 네 개예요 그게? 아 간단하다고요? 전혀 네. 안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뭐 쿨롬, 웨르스테드, 페러데이 이런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거를 그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를 수학으로 딱 썼어요. 맥스웰이. 맨 왼쪽에 보면 삼각형 거꾸로 된 거 있죠. 네. 저거는 뭐냐면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수식이 뭔가, 예. 변화한다? 예. 점이라는 건 뭐냐면 변하는데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들어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 곱하기를 쳐놓은 건 뭐냐면 돈다. 곱하기는 그런 의미입니까? 네, 돈다라는 의미. 그게 이제 변화한다는 건데요. 변화. E라는 건 뭐냐면 이 전기장입니다. 전기. 전기장. B라는 게 자기입니다. 아 전기 자기. 그렇죠. 전기 자기. 예.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기 E는 전기잖아요. 네. 전기가 좀 점이 적겠죠. 전기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전기가 빠져나가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기가 들어온다. 전기장이 나가고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식이에요. 변화가 있다. 전기의 변화가 있다. 네네. 들어가고 나간다. 네네. 네. 두 번째 식이 의미한 건 뭐냐면 자석은 N극, S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 S극을 따로 뗄 수는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식이고요. 네. 무조건 그냥 집으로 네. 다시 들어와야 네,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건 전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게 전기는 0이 손모잖아요.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는 플러스라는 게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자기는 절대 분리할 수 없다. 그렇죠. 세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회전하는 전기장이 생긴다. 자석을 막 움직이면 주변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기가 생겨라는 게 세 번째. 아, 저희가 패러데이가 실험한 바로 저희가 그거죠. 아까 그 이렇게 흔들었을 때 그렇죠. 네. 네 번째 식이 의미한 건 뭐냐면 저 전류가 흐르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웨르스테드 한 거죠. 전류 흘렸더니 주변에 나침반이 움직이더라. 라는 게 저 네 번째 식입니다. 그걸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실험 이걸- 물리학자들은 이거 못 그려 이걸 못 썼어요? 왜? 왜 이걸 못 썼을까? 갑자기 디스를. 아니 왜요? 왜 못 썼을까요 이거를? 이거 너무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패러데이는 네. 이제 이렇게 정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듯이 패러데이는 수학에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네. 저처럼. 그 설명을 듣고 맥스웰이 수학으로 그걸 쓴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해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수학을 쓴 거잖아요. 근데 왜 맥스웰의 전자기학이에요?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마지막 저항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거요. 네, 그 오른쪽, 요거. 저걸 저 사람이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걸 왜 집어넣냐 하면 이게 보시면 세 번째랑 네 번째 뭔가 비슷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그게 없어요. 뭔가 세 번째식처럼 저기 뭐 라운드 팁은 라운드 복잡한 게 있으니까 네 번째도 저런 복잡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쓴 겁니다. 그냥 복잡한 게 하나 있어져. 네. 아, 구색이 좀 맞춰야 된다. 그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수학으로 저렇게 쓰면 좀 더 심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써요. 쓰고 나서 맥스웰이 뭘 했냐면 뭐랬어요? 세 번째 식하고 예. 네 번째 식을 가지고 연립을 했어요. 그냥 세 번째 식에 있는 이를 그냥 네 번째 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그냥 일을 집어넣은 여기다 거예요. 집어넣은 거죠. 네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요것만 딱 남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식은 물리학자들이 딱 보면 알아요. 이거 파동 방정식이다. 네. 라는 걸 딱 알아요. 그래서 그 파동이라는 거 이렇게 출렁출렁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속도가 얼마냐? 그 식 풀면 그냥 속도가 얼마다 딱 나오잖아요. 파동의 속도가. 네, 파동이 쫙 이렇게 가는 그 속도가 얼마냐? 저 식을 딱 풀어서 그 값을 딱 집어넣었더니 그렇죠. 빛의 속도가 나왔어요. 빛이라는 게 전기와 자기다. 전기와 자기가 합쳐져서 그게 진동하고 있는 게 빛이다. 와, 씨, 어떻게 전기와 자기에서 갑자기 빛이다로 그냥 통합이 돼요? 그렇죠? 봐요. 전기, 자석, 빛 다르죠? 네,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이 세 개의 근원이 같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김범준 교수님 오셔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로 시작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맥스웰 방정식을 계산해 보면 그게 나온다라고 그때 근데 얘기하셨던 거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뭐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립을 해서 파동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도 빛이라는 게 전기하고 결국 전기와 자기다라는 걸 전기와 알아낸 자기가 자기다라는 거를 빛까지 이제 그냥 알아버린 거잖아요. 거죠. 알아냈죠. 그러니까 네. 통합을 이걸 해버린 통합을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러면 전기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응. 빛으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 응. 전기로 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 응. 이 모든 게 다 가능하죠. 야, 그럼 이게 약간 삼위일체네. 네, 이게 이 어? 전기와 자기와 3대 구성 아니에요. 빛의 이름으로 빛이든 전기든 자기든 니네는 어차피 다 하나야.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거를 이제 맥스웰이 그냥 식만 풀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게 이게 대단한데 그때 당시 때도 이거 맥스웰이 이 식을 풀어가지고 막 여기다 빛까지 갑자기 막 추가를 시켜버리니까 난리가 났겠는데요? 그래서 불세출의 물리학자 된 거죠. 그래서 파인만이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기억할 거다. 인간이 드디어 전기와 자기와 빛을 이해했다. 인간이 드디어. I think from a long view of the history of mankind, as seen perhaps looking back 10,000 years at the present time, there's little doubt in my mind that the most significant event of the 19th century was Maxwell's discovery of these laws of electrodynamics. 우리는 이제 우주를 다 이해했다. 이 세상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거만해지기 시작한 게 이 공식 네, 때문이죠. 저것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이거. 네.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죠. 세상의 끝냈다. 모든 원리, 우주와 관련된 예를 들어 천체 움직임 같은 경우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가능했고 예. 빛에 대한 성질도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으로 알게 됐고 더 이상 우리가 뭘 알아야 되지? 되게 자만했네요 많이. 근데 분위기 자체가 그때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뭐 이제 끝났다.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이제 그냥 이 응용만 하면 된다. 뭐 매번 술 파티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아, 기분 엄청 안 좋죠. 망한 건데 이제. 할 게 없잖아. 할 게 내가 없다. 평생을 바쳐 즐겁게 하던 이 분야가 이제 문 내립니다. 샷다 내려요 하면 걱정분들은 일감 남기라고 떨어질까 봐. 일곱 떨어지죠. 예, 이제 다 풀려버렸으니까. 그 정도의 파급력이었네. 엄청난 파급력이었네. 우리 교수님이 아까 그 자석으로 세상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 저분도 좀 이상하네. 뭐 그냥 하는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아니 설명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석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예. 어느 정도 조금 교수님의 포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 패러데이가 사실 이게 크리스마스 강연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게 하루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또 나오시겠다. 또 오겠다. 아니 근데 아니, 환영입니다. 떡밥을 좀 몇 개 주세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근데 사실 예. 지금
사실 시작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스핀트로닉스라는 분야인데 스핀 얘기도 지금 안 나왔거든요. 스핀 얘기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좀 더 근본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이해한 것 같지만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도 그러면 좀 오시면은 저기 실험 같은 거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자석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석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자석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차표도 예매하고 가세요. 아, 또 실험 기구가 있어요. 우와. 자, 이 네오즘 자석을 예. 구리잖아요. 구리예요? 구리에다가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예.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리지? 훅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이거 한참 있다 내려오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이? 네. 왜 그럴까요? 밑에 받으면 됩니다. 넣고 나서 손을 밑에서 받으세요. 한참 있다 내려와요. 그죠? 왜 그럴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뭐하다지? 원래 진작에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구리하고 이 자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배운 걸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 제가 한번 추론해 보면 네. 자석이 중력 때문에 내려가면서 자기장 이렇게 내려가면서 구리에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렇죠. 구리가 전기 만들겠죠? 전기가 흐르면 얘가 다시 자석이 될 테니까 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자성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자석이 있다는 거, N극을 내렸는데 N극이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자석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 자석은 뭐지? 이 구리가 만든 자석이죠. 구리에 전류 흐르니까 구리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자석이 움직여야지 발생하는 힘이잖아요. 네네네. 그 힘을 처음에 방금 보여주신 실험은 중력이 주는 거고 네. 이거는 처음에 전기가 통하면서 그렇죠. 자석을 떨어뜨린 거는 자석에서 시작해서 전기 만들고 전기가 다시 자기 만든 거고 여기에서는 전기에서 시작해서 자기 만들었죠. 지금까지 몇 건을 부감하셨어요? 지금까지 1095건. 그러다가 막 메스 꺼내서 저 이렇게 어느 날 아침 이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다리는 밖으로 걸쳐져 있고 그렇지. 목은 완전히 앞으로 접혀 있고 싫어요. 그게 영화가. 7년이 지났어요. 7년 동안요? 되게 심약하고 비도 약해서 사실 지금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학교로 잠깐 가 있을래요? 제가 원래는 죽음에 관심이 좀 있어서 죽음의 뭐 8단계에 대한 중국 8단계? 학자분들이지만 뭐 사후세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검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 꿈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지 않으실까. 이게 사후세계나 뭐 귀신 같은 존재가 있기는 있는 걸까.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게 그냥 행운인 거고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